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분무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탑은 우리가 물에 잘 녹는 기체를 처리하는 액분산형 흡수장치예요. 그죠? 자, 분무탑도 마찬가지 물에 잘 녹는 가스를 처리하는 액분산형 흡수장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장치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장치가 액분산형 흡수장치냐 아니면 가스분산형 흡수장치냐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에 보시게 되면 다수의 분사 노즐을 사용해서 세정액을 미립화시켜, 여기서 세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액을 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정액을 미립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입자를 작게 만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세정액의 미립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처리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정집진장치에서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세정액을 이제 액적이 되는 거죠. 미립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미립화시켜서 오염가스 중에 분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장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충전탑하고 분무탑을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충전탑과 분무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 자, 충전탑이라는 것은 여기 충전재를 집어넣어 놨어요. 요렇게. 저렇게 충전재를 집어넣어 놓고 여기는 충전재가 떨어지니까 충전재 바지를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세정액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가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함정가스가 들어왔을 때 가스가 충전재의 공극에 들어가서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액을 뿌려서 충분한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분무탑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함정가스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정액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면. 그래서 세정액을 뿌리는 단수를 지금 보면 여러 단을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단을 설치하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충전탑에 비해서 노즐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빽빽하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노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노즐 같은 경우에서는 이물질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노즐의 구멍 자체가. 그래서 구멍이 막히게 되면 빨리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일체형보다는 이게 전체를 한 개 통째로 하는 걸 일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체형보다는 부품 자체, 노즐을 한 개씩 한 개씩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충전탑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구조가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노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압력 손실이 특별한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2에서 20mm H초로 세정 중에서는 가장 작아요. 뭐 세정뿐만 아니고 주처리 장치 중에는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충전탑에 비해서 설치비나 유지비가 싸요. 보시다시피 장치 자체도 뭐 저렴하겠죠. 그래서 설치비나 유지비 자체도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무 노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 물질에 의해서 아니면 입자에 의해서 분무 노즐이 막히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물방울을 미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방울을 미세하게 만들어야지 많이 뿌려줄 수 있잖아요. 미세하게 만드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냐? 동력이 많이 필요한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기체의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물에 잘 녹는 기체들을 처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기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류는 뭐냐면 액분산형 흡수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4번과 9번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편유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흘러가는 것을 편유라고 그래요. 편유가 발생되기 쉬워요. 왜? 여기서는 노즐에 의해서 물이 뿌려주기 때문에 편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액과 가스를 균일하게 접촉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 자체가 규칙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이 불규칙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노즐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가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균일하게 접촉시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유가 발생하기 쉬워요. 그리고 분무액과 가스를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뭐 이렇게 그 중간에 충전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침전물이 생겨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
적합하고, 그리고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 손실의 변화가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유해가스 속도가 느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말 동반의 위험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거품이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게 되면 분무탑은 가스의 흐름이 균일하지 못하고 분무액과 가스의 접촉이 균일하지 못한,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뭐가 떨어지느냐면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장치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충전탑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사용들이 여러분들 가스의 속도 또는 가스의 겉보기 속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액가스비, 그리고 압력 손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장치에서. 그러면 가스의 겉보기 속도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0.2에서 1m/s예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빠른 상태예요, 느린 상태예요?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자, 그 다음에 액가스비는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 하면 0.5에서 1.5예요. 반면에 충전탑 같은 경우에서는 2에서 3L/m의 삼성이었는데, 분무탑 같은 경우에서는 0.5에서 1.5L/m의 삼성으로 액가스비가 작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압력 손실이 세정 중에서는 가장 작다고 그랬죠. 압력 손실은 2에서 20mH/초. 그 맨 앞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지 분무탑에 대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1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가스의 압력 손실은 작은 반면 세정액의 분무를 위한 상당한 동력이 요구되며 장치의 압력 손실은 2에서 20mH/초, 가스의 겉보기 속도는 0.2에서 1m/s, 세정 집신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압력 손실이 상당히 작아요. 2에서 20mH/초, 그리고 겉보기 속도가 0.2에서 1m/s예요. 겉보기 속도라는 것은 가스가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자, 어떤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분무탑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분무탑이라는 것은 스프레이 타워를 분무탑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스프레이 타워라는 것은 답은이죠. 가번은 벤츄리 스크래버, 나번은 사이클론 스크래버, 라번은 충전탑, 충전탑은 라번.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42번에 보면 분무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은 구조가 간단하고 압력 손실이 적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처리 장치 중에서는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거예요. 나번에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에 적합하며 충전탑에 비해서 설비비, 유지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탑에 비해서 간단하기 때문에 충전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답은 분무에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고 가스의 유출 시 비말 동반이 많다. 맞죠? 그리고 분무액과 가스의 접촉이 균일하여 효율이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노즐을 통해서만 세정액을 보내기 때문에 세정액과 가스의 접촉이 균일하지 못해요. 균일하지 못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처리하는 효율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균일하지 못해서 처리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공판탑입니다. 자, 다공판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탑이에요, 판탑. 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많아요? 공이라는 게 구멍이잖아요. 구멍이 많은 장치예요. 그러면 이 장치 안에 우리가 판을 집어넣습니다. 판을 집어넣는데 이 판을 단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그래서 다공판탑을 이용하는 것을, 말 그대로 구멍이 여러 개 있는 판을 사용하는 것을 다공판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판을 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판의 간격이 나오겠죠. 판의 간격은 보통 40cm, 그리고 액가스비는 0.3에서 5L/m의 삼성 정도. 자, 액가스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스량을 처리했을 때 주입하는 액체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소량의 액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수를 증가시키며 고농도 가스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를 2개의 판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판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 공장에서 갑자기 오염물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개의 판으로 처리가 다 안 돼. 그러면 중간에 다시 판수를 늘려서 처리하게 되면
더 많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가스 속도, 장치에서 흐르는 가스 속도가 얼마냐면 0.3에서 1.0m/s, 그리고 압력 손실은 100에서 200mAh.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정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주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100mAh의 값은 압력 손실이 무조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00에서 200 정도가 돼도 세정에서는 가장 적당한 압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 손실은 100에서 200mAh 정도. 그리고 가스량이 변동이 심한 경우에서는 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업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고체 부유물 생성 시 적합합니다. 그래서 부유물이 생성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량의 변동이 격심했을 때는 조업할 수 없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가스량의 변동이 심할 경우 또는 격심할 경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스의 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할 때만 가능한 장치가 다공판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3번에 보시면 유해가스 흡수장치 중에서 다공판 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비교적 대량의 흡수액이 소요되며 가스의 겉보기 속도는 10에서 20m/s라고 그랬어요. 자, 소량의 흡수액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의 겉보기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죠. 풀이해 보시면 0.3에서 1.0m/s로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량의 흡수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는 0.3에서 1.0m/s. 그리고 외가스비는 0.3에서 5L/m의 삼성, 압력 손실은 100에서 200mAh 한 단에 해당한 압력 손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고체 부유물 생성 시 적합하고 가스량이 변동이 격심할 때에는 조업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문구 자체는 지금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지만 나번에도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가스비나 압력 손실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라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면 격심할 때 조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고체 부유물의 생성 시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래서 43번에서 나와 있는 다공판탑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장치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출제를 하고 싶으면 그냥 그 내용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답을 가장 많이 출제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공판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장치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 세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느냐면 벤츄리 스크래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세정 집진 장치이기 때문에 그 세정 집진 장치는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스와 입자를 동시에 처리를 한다고 해도 가스를 더 많이 처리하는 장치, 그리고 입자를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정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항상 충전탑과 벤츄리 스크래버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별을 하게 되면 충전탑 같은 경우에서는 소용량이에요. 얘는 소형 대용량이에요. 왜 그러냐면 충전탑은 주로 가스 처리예요. 입자보다는. 얘는 주로 입자 처리예요. 가스도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장치는 작지만은 대용량이 되는 거고, 얘는 장치도 작고 소용량이 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벤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형이면서 대용량이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300에서 800mAh로 장치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벤츄리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유입부야. 그 다음 여기가 목부예요. 그럼 가스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넓은 곳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좁은 곳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많이 처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속도는 빠르겠지만. 그래서 이 목 부분에 뭐를 설치를 하느냐면 노즐을 설치를 해요. 노즐을 설치해서
물을 분사를 시켜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벤츄리 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기 때문에 압력 손실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스가 목분을 지나갔을 때 가장 좁은, 목부가 좁으니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목부의 가스 속도도 가장 빨라요. 근데 가장 빠른데 어떻게 처리가 잘 되느냐? 좁으니까 물을 쉽게 분사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전부 다 이 형태를, 벤츄리관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벤츄리관의 모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벤츄리 스크러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에 보면 함진가스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가스량인데, 그 가스량 안에는 가스와 입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진가스라고 해서 가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함진가스를 벤츄리관의 목부에 유속이 60에서 90m/s로 빠르게 공급해서 목부 주변의 노즐로부터 세정액이 흡입 분사되게 함으로써 포집하는 방식을 가진 게 벤츄리 스크래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목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부를 우리가 스로토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도 목부. 그럼 이 아래쪽에 이거는 물이죠. 물을 청정가스가 올라가고 세정수 넣고 세정수 받고, 이런 형태.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은 하나의 처리하는 벤츄리관만 단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압수식입니다. 가압수식이라는 것은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가해주는 방식이라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집신율이 높아요. 특히 벤츄리 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와 입자를 처리하면서 세정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돼요. 특히 소형이면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요. 실제로 보면 소형이면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벤츄리 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소형이면서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 자, 그리고 액적방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뿌려주는 물방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처리하고자 하는 입자, 그래서 액적방울과 입자의 주된 접촉은 뭐냐면, 자,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돌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충돌에 의해서 제거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물방울과 먼지 입경의 비는 충돌 효율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게 얼마냐면 150대 1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물방울과 먼지 입경의 비는 150대 1. 자, 여기에서 액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액적의 크기가 150이고 먼지가 1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먼지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입자를 그만큼 작게 만들기가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50대 1 정도만 되더라도 충돌을 시켰을 때 아주 충돌이 잘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150이지 150대 1 된다고 해도 물의 액적은 아주 작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작죠.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먼지는 그거보다 훨씬 작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 손실이에요. 압력 손실이 300에서 800mH초로 집신장치 중에서 가장 작은 장치예요. 아시겠죠? 압력 손실이 가장 작아요. 시험에서 압력 손실에 관계되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벤츄리 스크래버를 봐야 돼.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벤츄리 스크래버 300에서 800mH초. 그리고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중력 5에서 10mH초. 중력이 없어요. 그럼 전기 10에서 20mH초. 딱 세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는 소형이면서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효율이 우수해요. 그리고 소형이면서 대용량으로 처리하고 효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액가스변은 일반적으로 먼지의 입경이 작고 친수성이 적을 때 커져요. 그 말이 뭐냐면, 자, 먼지의 입경이 작고 친수성이 적다는 소리는 처리가 잘 되는 조건이에요, 잘 안 되는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은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자,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세정액을 적게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세정액을 많이 주입해야 돼요. 처리가 잘 안 되면. 세정액을 많이 주입하면 액가스비가 어떻게 되죠? 액가스비가 커지죠. 그 말을 뜻한 겁니다. 자, 입경이 작고 친수정이 적을 때는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인데,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에서는 세정액을 많이 넣어야지 처리 효율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세정액을 많이 넣으면 액가스비가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액가스비는, 벤츄리 액가스비는 상당히 작아요. 처리가 상당히 잘 되는 장치인데 이 조건을 가정을 해본 거예요.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이 있을 때는 액가스비를 키워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벤츄리관의 목부의 함진가스 유속은 얼마가 되느냐면 60에서 90m/s로 가장 빨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벤츄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별표를 쳐놨지만은, 별표를 쳐놓은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별표를 치지 않더라도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 설명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가스비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밀입자 또는 친수성이 아닌 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1.5L/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래버 같은 경우에서는 친수성이나 굵은 입자, 처리가 잘 되는 경우에서는 0.3에서 0.5예요. 아주 작죠. 그리고 비친수성이나 밀입자,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0.5에서 1.5예요. 처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도 0.3에서 1.5예요. 그만큼 액가스비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9번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최대 얼마 정도였죠? 1.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액가스비가 작습니다. 그리고 먼지 입자의 친수성이 적을 때 액가스비는 커집니다. 처리가 잘 안 될 때는 액가스비가 커지죠. 왜? 액의 주입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액가스비는 보통 0.3에서 1.5, 여기 보시게 되면 친수성과 비친수성을 합쳤을 때 0.3에서 1.5의 액가스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와 가스를 동시에 정할 수 있죠. 왜? 세정이니까. 그 다음에 스로토브라는 게 좁은 목 부분을 뜻합니다. 스로토브의 배기가스 속도를 크게 하면 효율이 증가돼요. 그 다음에 먼지 부함이 가스 유동에 민감하고 대량의 세정액이 요구된다는 것. 우리가 뿌려주는 물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44번에 보면 다음 세정 집신 장치 중에서 입구 유속이 가장 빠른 것은, 자, 입구 유속이 가장 빠른 것은 벤츄리 스크래버. 자, 벤츄리 스크래버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나번. 그럼 입구 유속이 얼마가 되나요? 60에서 90m/s. 여기서 입구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벤츄리는 목부에서 처리를 해요. 따라서 목부로 들어오는 유속은 60에서 90m/s로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45번. 다음 흡수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보기에서 벤츄리 스크래버가 있으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압력 손실을 지금 설명을 해놨잖아요. 아래쪽에. 이 자체를 외우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그래도 풀이는 달아놔야지 여러분들이 값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압력 손실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큰 것은 무조건 벤츄리 스크래버, 가장 작은 것은 중력, 중력이 없으면 전기, 딱 세 개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벤츄리 스크래버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래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은 목부의 처리가스 속도는 20에서 30m/s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훨씬 크죠? 얼마요? 60에서 90m/s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답은 먼지 부함이 가스 유동에 민감하다. 답은 액가스비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밀입자 또는 친수성이 아닌 입자는 1.5L/m의 삼성 정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액가스비가 0.3에서 1.5에서 0.5에서 1.5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기억해서 친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요 범위,
처리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친수성, 소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액가스비의 전체 범위가 0.3에서 1.5거든요. 그 중에서 친수성은 0.3에서 0.5, 그리고 비친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0.5에서 1.5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먼지의 친수성이 적을 때 액가스비는 커진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에 보시면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공식이 있어요. 자, n 곱하기 dt분의 dm 제곱은 vt 곱하기 L 나누기 100 루트 p가 있는데,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입니다. dm이라는 소문자 dm은 노즐의 직경, 그리고 대문자 dt는 목부의 직경, 그리고 vt는 유속, L은 액가스비, p는 압력 손실입니다. 압력 손실이 아니고 압력입니다. 압력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압이에요. 수압. 자, 수압인데 ATM으로 주어지게 되면 1332mAh를 여러분들이 곱하시면 돼요. 그게 되면 ATM으로 주어집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7번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220m의 삼성포미니처의 함진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목부의 지름이 30cm, 수압이 1.8 atm, 직경이 4mm인 노즐 8개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물의 양이라는 것은 액가스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액가스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액가스비는 자, 주입되는 물의 양, 그리고 처리가스량. 자,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주입되는 물의 양을 계산해요. 그래서 주입되는 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돼. 액가스비 곱하기 가스량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가스량이 주어졌는데 액가스비가 없어.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 이 공식에서 VT는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VT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V라는 속도는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주면 돼요. 근데 직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경이 두 개라는 거야. 여기서 목부의 직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노즐의 직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써야 되죠? 당연히 어디서 처리해요? 목부. 노즐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직경은 목부의 직경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유량 220m의 삼성포미니처 4분의 파이 D의 제곱, 목부의 직경을 쓴다는 게 핵심입니다. 0.3m를 대입해요. 그 다음에 초로, 속도를 초로 계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로 보정해 줬어요. 분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나중에 단위를 초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노즐의 개수가 8개, 노즐의 개수가 8개, 그리고 노즐의 직경이 지금 얼마죠? 4mm.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미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목부의 직경 30cm니까 0.3m. 그리고 속도, 요거죠. 51.8726m/s. 액가스비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100 곱하기 루트 P. P라는 것은 우리가 수압.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압력이 1.8 atm으로 주어졌어요. atm을 1332mH2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단위가 mH2로 바뀌죠. 왜? 1atm은 1332이기 때문에. 그래서 atm 곱하기 1332를 하면 단위가 mH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액가스비라는 L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액가스비 대입하고 가스량 대입하고 시간 보정을 하는 거죠. 세크로 고쳐서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물의 주입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액가스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 벤츄리 스크래브에서 액가스비를 크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액가스비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액가스비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자, 먼지 입경이 작을 때 액가스, 물을 많이 넣어줘야 되죠. 물을 많이 넣어주면 액가스비가 커져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점착성이 클 때는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입하는 물의 양을 많이 늘려줘. 주입하는 물을 많이 늘려주면 그게 바로 액가스비가 커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럼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물을 많이 넣어주는 거죠. 자, 문제 48번. 벤츄리 스크래버 적용 시에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처리가 잘 안 되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자, 친수성이 커야 되는 게 아니고 작아야 되죠. 그리고 먼지 입경이 작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먼지의 농도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물의 양을 증가를 시켜주고, 반면에 친수성이 클 때가 아니고 소수성이 클 때 또는 친수성이 낮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세정액을 많이 넣어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